한 달 동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마이너스 95%를 찍었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투자 못했던 사람이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왜 계속 잃기만 하지?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달러는 0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가격이 상장폐지도 없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시면은 큰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는 가능하구나.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달러 투자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죠. 1년간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이 1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의 시드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한 1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휴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휴직이지만 나중에 퇴직을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노동의 가치가 한 30대, 40대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피크치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노동의 가치를 이제 많이 쳐주잖아요. 근데 이제 50대 정도 되거나 이제 60대까지 가면은 노동의 가치가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더라고요. 60세까지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휴직을 하는 동안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난 60세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본이 노동 대신 자본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투자도 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주식 투자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수익을 얻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못했어요. 투자를.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게, 제가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도 다 뭐 적어도 아파트 전세 정도는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 수익률이 지금도 제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는데 인증해가지고 마이너스 95%를 찍었어요. 그렇죠. 그냥 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건데 그런 금융위기가 올 줄도 몰랐고, 또 그게 대부분 제가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 살 정도로 돈이 없었으니까 다 빌린 돈이었어요. 거의 뭐 미수, 뭐 신용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건데 마이너스 95% 찍으니까 그냥 다 날린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이거 절대 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고. 근데 뭐 도박도 끊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 뒤에도 뭐 누가 좋은 종목 있다고 하면 좀 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잃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거의 뭐 2016년 요 정도까지는 똑같았어요. 한 번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2017년 이후로는 돈을 잃은 적이 거의 없죠, 뭐. 예. 계속 수익을 얻었죠. 예. 예, 없었어요. 예, 그 사이에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위기 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안 믿으실 수 있잖아요. 뭐 계좌 까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다 다 까놨어요. 예, 저는 이제 공개 투자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잃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투자의 고수나 뭐 전문가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막 2배, 3배 막 이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투자 수익을 얻는 건 아니고, 제가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률이 연간 1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은 뭐 한 20%까지도 가고, 또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뭐 한 2, 3%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데, 그래도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지금 한 6, 7년
정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저는 뿌듯하죠. 저는 그렇게 투자 못했던 사람인데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것만 계속 했는데 그렇게 투자 못했던 사람이 잃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10% 수익? 별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원하는 대로 그냥 본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왜 계속 잃기만 하지?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눈을 뜬 거는 달러 투자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먼저 달러 투자 먼저 해보시라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게 이제 제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뭐 테마주에 투자해야 되냐 뭐 이런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똑같은 삼성전자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수익률을 얻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일을 겪었어요. 미래에셋 비전펀드 스펙 4호라는 그 공모주 청약을 제가 3억 2천만 원을 넣어서 125주를 그 청약을 갖다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 125주 해봤자 25만 원 정도 배정 받은 거예요. 그 3억 2천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어치 주식밖에 안 줘요. 근데 그게 주당 2천 원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상장을 했어요. 마침 상장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막 오르더라고요. 50%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50% 정도면 괜찮잖아요.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50% 올랐더라고요. 하루 동안. 오늘 같은 날 250% 올랐다 또 200%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똑같은 이 미래에셋 비전펀드 스펙 4호에 투자했던 사람도 저같이 50%밖에 수익 얻는 사람이 있고 250% 얻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250%일 때 들어갔다가 50% 손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돼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필요 없어요. 제가 종목을 찍어 드리잖아요. 그냥 달러 투자하시면 돼요.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어떻게 투자하느냐만 딱 신경 쓰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달러는 0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가격이 상장 페이지도 없고 그리고 가격이 어떤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만 계속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달러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시면은 저처럼 이제 제가 투자에 눈을 떴다라는 게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렇게 투자하니까 큰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는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걸 몸으로 체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할 때는 달러 투자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증액도 하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한번 더 보고 이렇게 이제 영역을 넓혀 가시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달러 투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좀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여행 갈 때는 뭐 적으면 2, 30만 원, 많으면 뭐 1, 200만 원 정도 환전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꽉 채워가지고 $10,000를 환전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10,000면은 뭐 그때 환율로는 한 1,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하고 1,000만 원어치를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수수료 같은 거는 뭐 그렇게 금액이 작을 때는 별 뭐 문제가 아니었는데 $10,000를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수수료가 그냥 돈으로 말씀드리면 17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환전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17만 5천 원이 그냥 1,000만 원에서 17만 5천 원에 날아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싸게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보다가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대율을 적용해 봤더니 보통 요즘은 다 90% 이상 우대 받잖아요. 90% 우대를 받으면 17만 5천 원이 17,50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90%를 우대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돈이 제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환전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 있던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넣어놓고 이자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고 원화로 바꾸려니까 또 수수료를 내래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환전할 때 적용된 수수료 우대율이 재환전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또 17,500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35,000원을 내고 환전과 재환전, 달러 투자로 치면 매수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7,000, 35,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저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1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 한 일주일 새에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13.5원 정도가 올라야지 이제 수수료 빼고선 10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10만 원을 딱 보고 이거 투자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운도 좋았던 게 제가 달러 투자를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딱 시작했을 시점에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붐이 일어나면서 환전 수수료율이 막 낮아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달러 투자를 저 같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식으로 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냥 한 번에 샀다가 바이앤홀드를 계속 하다가 환율이 오르면 팔고 뭐 이런 거나 가능했지, 저처럼 막 사고 팔고를 반복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는 불가능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저는 시기도 잘 맞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환율이 낮을 때 사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팔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환율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특성이 환율이 잘 안 움직인다고 느낄 거예요, 주식하던 분들은. 왜냐면 하루에 뭐 0.5%, 1% 이걸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기는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샀는데 한 0.5%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나오면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5천 원 보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주식으로 17년 동안 계속 잃기만 했던 사람이 이건 달러를 사가지고 팔았는데 5천 원이 생기니까 너무 신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제가 샀던 가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또 샀어요. 근데 또 올라.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의 특성은 환율 변동폭은 이제 작은데 잦아요. 파동이. 작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복리의 수익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5천 원씩 뭐 계속 버는 구조가 나왔겠죠. 근데 제가 그게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그렇게 수익을 얻다 보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금액을 올리겠죠. 예, 왜냐하면 100만 원 벌 때 5천 원이면 1000만 원이면 5만 원이니까 금액을 늘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한 번에 한 10억 원도 투자를 해요. 10억 원을 넣어서 제가 가장 많이 수익을 얻었던 게 짧은 기간에 한 5초 만에 1.5%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1,500만 원이에요, 근데. 금액이 달라졌죠. 5천 원 5천 원에 만족했던 사람이 이제 한 6년, 7년 후에는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지금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완성시키고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뭐 오늘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 전에 스토리가 있긴 했어요. 저는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계속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따는 거는 고사하고 잃지는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서 이제 베팅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지노에 갔더니 돈을 생전 처음 따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달러 투자를 알게 되니까 이 베팅 전략을 여기에도 한번 응용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앞에 책에 있는데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이름을 붙여서 뭐 이게 좀 생소해 보이시지,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도박을 할 때도 제가 베팅을 나누어서 베팅하고 나누어서 수익을 얻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었어요. 예, 비슷하게 달러 투자도 한번 응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나왔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달러 투자로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 지금까지 한 6년, 7년 동안을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해서 플러스 하면은 수익이 나오기도 하지 어떻게 한 번도 잃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증명할 수도 있고 공개도 해놨어요. 뭐 계좌도 다 공개하고 뭐 그 투자 과정도 다 공개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눈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단 1원도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는 투자를 했고 그게 가능한 게 달러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70억을 벌었다라는 거는 그 뭐 썸네일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이려고 나온 거고 방송 영상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쪽에서 좀 이제 자극적으로 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뿐이고 제가 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휴직을 했을 당시에 저는 이미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자산을 읽었었어요. 그때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수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누군가가 나는 뭐 100억 자산가, 200억 자산가야라고 하면은 그 안에 레버리지가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30억, 40억, 70억이 아니라 전체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5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출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순자산은 10억인 거죠. 근데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외부에서 얘기할 때는 총자산을 얘기해요. 총자산이 70억입니다. 아니 5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책을 이제 출판을 하니까 뭔가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총 자산 규모를 한 70억 정도라고 이제 밝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달러 투자 얘기를 하고 총 자산은 70억이라고 하니까 70억을 벌었나라고 이제 오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투자하고 또 주식 투자도 같이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얻은 성과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제 성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한 3, 4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자산들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뭐 영끌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일으켜서 산 그런 부동산들이어가지고 이게 또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자가 오히려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죠. 내가 돈을 쓸 돈이 있어야 되는 쓸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부동산 있어서 누가 볼 때는 저 건물 있는 건물주야라고 저를 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빈털터리였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달러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걸 이제 생활비를 쓸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달러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월 300만 원 정도를 얻으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소득이 끝나더라도 자본으로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1년간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 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이 총 투자금 한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복리 수익이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자금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의 시드로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한 1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이때 시장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5.7%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그냥 12월 31일 날 팔았으면 5.7%밖에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해였어요. 근데 저는 100% 이상의 수익을 냈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회전율을 높여갖고 복리의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고 그 뒤로는 이 달러 투자의 방법을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을 주식 투자에도 응용을 봤는데 작동을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이제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수익들이 이제 초과 수익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뿐만 아니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종류의 투자 방법도 있어요. 이 특별한 투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10억 원어치를 사서 한 5초만에 1,500만 원 버는 일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산이 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3년 전에 제가 책에다가 70억 자산가라고 써 있었는데 저도 지금도 70억 자산가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산이 왜 안 늘었냐라고 얘기해요. 총자산은 똑같은데 순자산이 달라졌겠죠. 예를 들면 제가 건물을 하나 지금 저기 한강변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원래 3년 전에는 대출이 풀 레버리지로 일으켜서 산 건물이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뭐 한 50%, 60% 정도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대출이 0이에요. 예, 대출이 0인 건물을 갖고 있는 거하고 총자산은 똑같지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3년 전에 방송 나올 때랑 지금이랑 자산이 왜 안 늘었지? 그러니까 뭐 이런 좀 함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100억 자산 간에 1000억 자산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필히 순자산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총자산으로 따지면 제가 회사도 이제 3개 정도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회사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아가지고 가치까지 인정받으면 저는 이제 총자산이 지금 한 1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달러 투자도 한 10% 보시면 돼요. 예, 역산하면은 뭐 시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드가 그래도 그 한 번에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놓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5천으로 시작했는데 투자 원금이 1억까지 늘었고 그게 2배가 돼서 1.5억 정도를 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회전이 되면서 그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만약에 1억이 있어도 1억을 처음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첫 달에는 한 1,000만 원만 투자되고 두 번째 달에는 뭐 2천만 원만 투자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이제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보는 게 시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공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리딩방을 운영 중인데 리딩방 운영한다 그러면 무슨 뭐 투자에 뭐 고수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라면서 왜 종목 추천을 하고 리딩을 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리딩을 당하는 리딩방을 해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종목을. 그러면은 그 종목 중에 이건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를 사는 그런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추천해 주니까 추천 받아가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엄청난 주식 보는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기업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해도 수익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공개 투자로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0% 정도 수익률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이제 역산해서 계산하면은 200만 원을 벌려면은 한 20% 수익률이면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이건 뭐 계산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한 10% 목표로 잡으라고 하지만 시장이 좋다라는 건 제가 말하는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 하면은 훨씬 좋죠. 예,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요게 이제 작동을 해요. 제가 엊그저께 블로그에다 하나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 투자 결과를 이제 보여준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한 9개월 동안 제가 산 가격과 오늘 가격이 똑같았어요. 9개월 동안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바이앤홀드로 샀으면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비용만 날아간 거죠. 근데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종목이 한 10% 이상 수익을 발생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종목은 지금 한 15% 하락해 있어요. 그런데도 한 20% 수익인 종목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보여드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한번 그걸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제 방법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 동안 20%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어떤 종목을. 근데 시가와 종가가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은 약간 테마에 탄 변동폭이 엄청 심한 그런 종목에 투자를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를 이 방법으로 해야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잃지 않는다라는 거에 계속 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투자는 승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승자의 게임이 아니라 실수를 덜하는 사람이 이기는 패자의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다가도 한 번 딱 삐끗하면은 다 날아가는 게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지향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식, 여기 주식 초등학교잖아요. 주식 고등학교라면 제가 그런 테마주도 한번 이 방식으로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초등학교에 맞는, 초보자한테 맞는 제 조언은 망하지 않을 만한 아주 우량한 적당한 종목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면 적어도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는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공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한 3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지만 처음에 산 매수 물량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추가 매수한 물량들만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지, 첫 번째 거는 계속 좀 놔둔다고요. 뭐 적어도 한 20-3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그것도 공개 투자한 종목인데 갑자기 전기차 테마에 배터리주에 이게 포함이 되면서 300% 정도 올라가고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실수를 안 하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뭐 테마에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갑자기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잃고만 있고 큰 수익을 바라고 뭔가를 도전하다가 계속 뭐 원금만 사라지고 이런 구조가 나와서 시드가 말라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버티고 있어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게 강한 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고팔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안전하게 주식시장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좋은 기회도 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걸 참고하면 너무 좋은데 저조차도 그 조건에 맞춰서 종목을 찾거나 이러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를 둔 거고, 제가 이제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회사에 투자하면 잃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망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주식이 어딘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돈 잘 벌고 첫 번째. 돈 잘 버는 회사는 어떻게 알아? 재무제표 보면은 한 5년에서 3년 정도를 봐요. 뭐 네이버에 가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고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어. 그럼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그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빚 적고 현금 많고를 얘기를 해요. 빚 적고 현금 많고도 그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 비율이 높은 그런 회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빚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뭐 이를테면 쟁여놓은 돈이 많이 있어요. 이런 회사가 망하진 않을 거예요, 쉽게. 그리고 세 번째가 배당 잘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요. 배당 잘 주는 회사는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당 컷이라고 하죠. 어떤 해는 주다가 어떤 해는 안 주다가, 이게 아니라 배당이 뭐 DPS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현금 배당금을 꾸준하게 상승시켜서 주는, 이 세 가지 정도만 보시고 그에 부합하는 종목을 사시면은 웬만하면 잃지 않는 안전한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조차 귀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뻔한 종목들이 나와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들으면 나 그 종목 투자했는데 재미도 없고 수익도 없고 옛날 뭐 변동성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재미도 없던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안전한 종목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유의미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리딩방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 리딩방 같은 경우에 17개 정도의 종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걸 뭐 한 번에 다 추천받았던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세 개 종목씩 계속 추천받아갖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계좌를 봤더니 3종목 남았더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수익을 내고 투자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개 남은 것 중에서도 한 종목만 빼고 2종목은 이미 수익 중이에요. 많은 종목을 뭐 막 백화점식 투자라고 해갖고 많은 종목을 다루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이 이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실 때는 한 20개 정도 종목?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두세 개씩 내가 종목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 잘 벌고 비축과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를 이번 달에는 한 2종목 정도 찾아서
신규 편입해봐야지 그 두 종목 사고, 그리고 한 다음 달에는 또 두 종목, 세 종목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세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목이 막 쌓이겠죠. 쌓이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발생을 해가지고 끝마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새로운 종목도 들어오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가 유지되는 게 좋은데, 저는 17개 종목 중에 지금 3종목밖에 안 남은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 있다는 상황이에요. 더 새로운 신규 종목을 사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데, 제가 신규 종목을 추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추천을 받아서 사기로 한 그 포트잖아요. 예, 추천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이 종목 추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에는 한 20개 이상은 계속 유지를 시키죠. 추천 받았던 종목이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추천 받으면서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한 그 영상도 있기는 해요. 그거 보셔도 되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그냥 다 불러드리면은 그 17개 이미 뭐 공개 투자 중이니까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농심, 현대해상, HD현대, 쿠크홀딩스, 한화, LG전자, 덕산네오룩스, 푸른저축은행, HD현대인프라코어, HMM, 코웨이, LF, 오뚜기, 한솔케미칼, 인천도시가스가 있는데, 인천도시가스를 지난주에 제가 추천받았어요. 매수를 예약을 딱 걸어놨는데 아침에 올라버려가지고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좀 높은 가격이라도 사면 되지 않느냐. 안 사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인천도시가스도 뭐 지금까지 제가 47년을 안 샀던 종목인데 굳이 내가 그 가격에 꼭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추천해 주거나 이 종목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급하게 사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천받은 거 말고 작가님이 직접 좀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SK, 삼성물산, 동국제약, 동원FMB, CJ제일제당, 삼성화재우, 한국금융지주, 현대차우, 네이버, 한국자산신탁, 현대모비스, 코리안리, 맥커리인프라, 제일기획, 하나금융지주, KCC글라스, 신한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기업은행. 제가 은행주는 다 갖고 있었거든요. 5대 은행.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2월 달에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쌍용 CNE, 우리금융지주, 경동제약, 대신증권, 삼성카드, 대상, KB금융, 농심홀딩스, 교촌 FMB. 교촌 FMB는 일주일 전에 샀어요. 그 치킨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이것도 그냥. 키움증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다 수익 실현하고 졸업을 하고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투자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얘네가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지도록 제가 걸어놨어요. 예약을. 근데 그 가격이 안 오면 안 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사기가 싫어요. 안 사도 되잖아요. 안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따라 안 사시는 게 좋죠. 저는 비싸서 안 사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미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일 테니까. 요게 한 3년 전, 2년 전 정도에 세팅한 종목이라서 지금 뭐 재무구조가 바뀌는 회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도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많이는 못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달러 투자가, 제가 일치하는 안전 투자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달러를 계속 저는 이제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넘버링을 해요. 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1200원에 샀어요. 그리고 1190원에 샀어요. 1180원에 샀어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해요. 분할 매도도 해야 되는데 계속 분할 매수만 해갖고 막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패자 부활전이라는 걸 해요. 이 돈을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요. 그럼 지금 5% 이상 줘요. 배당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작년 그때쯤에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막 가고 막 그런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 수익이 막 0.2% 막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해외 월배당 ETF 같은 거였어요. 걔는 달러 투자를 견디기 위해서 넣어놔서 한 5% 연간 5% 정도 수익률을 일으키면서 기다리면 환율이 올랐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달러 투자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이 책이 사실은 3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3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개정판이 나온 건데 이 개정판이 좀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3년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람이 했어요. 내가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계좌를 7개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계좌에서 삼성전자 사고 떨어지면 두 번째 계좌에서 사고 여기서 좀 빨간색으로 플러스가 나면 팔고 이걸 계속 아침마다 반복을 하는 구조로 투자를 했었다고요. 근데 귀찮잖아요. 예, 귀찮아 하던 차에 이 책을 읽은 어떤 독자분께서 이거를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매직 스플릿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내가 이 종목은 5% 하락했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뭐 3% 상승할 때마다 매도해서 수익 실현해라고 그냥 명령만 내려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끔도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도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한 달 후나 두 달 후 정도면은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의 해외 버전이 이제 출시가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외 주식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하락장이 더 신나요, 사실. 제가 이제 사골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골 종목이 뭐냐면은 쭉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 삼성전자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는 가격이 그대로 있지 않고 뭐 오늘 노조 파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거 자동으로 사줘요. 그러다가 또 뭐 반도체 상황 좋았다고 하면 다시 오르고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락장에도 지금 제가 아까 17개 정도 추천받은 종목을 샀는데 3종목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로 제 실제 계좌에도 지금 현금 비중이 한 95%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게 진입했거나 1년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1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제가 9개월 동안 20% 수익률을 달성했을 정도면은 시장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 뭐 좀 안 좋을 수는 있죠. 오늘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시스템으로 현금 비중을 제가 뭐 이렇게 측정해 놓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오르면 파는 구조기 때문에 수익 실현해갖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죠. 또 사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해서 어떤 분이 투자를 하는데 작가님 말대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런데 장이 좋을 때 샀나 봐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안 사줘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를 바라는 투자가 성립이 되니까 시장이 올라도 좋고 오늘같이 하락했어요. 오늘 1% 이상 하락했더라고요. 코스피가. 저는 좋아요. 예, 기회잖아요. 여기서 내일 다시 1% 올라가면 똑같은 가격이지만 어제 가격하고 똑같아지지만 저는 돈을 벌 거라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내리는 날과 오르는 날이 반반이라고 하면 반은 기쁜 날이고 반은 슬픈 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도 좋은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주식시장이 항상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산장수와 뭐 어머니와 심장수 어머니의 얘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비가 와도 좋고 날이 맑아도 좋은 상황을 만들면 되거든요. 예, 주가가 오르는 날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좋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날은 내가 현금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이게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저가 한 6년, 7년 정도 이제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킬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스킬이 늘어가지고 저는 환율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역대 환율 차트를 보니 중간 가격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니 1,200원 아래에서 사는 게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200원 이상으로 올라온 게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한 2년 넘게 안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분들은 한 분도 돈을 잃은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투자 원칙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1,2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요.
손절매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지킨 사람들은 돈을 잃은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죠. 왜냐면 지금 1200원 이상이니까. 저도 그 방법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단 1원도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투자하냐면 환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 있고 원의 가치는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가지고 더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낮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달러 가지고 있는 달러로 원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저는 돈을 부는 구조인 거죠. 제 자산 중에 원화와 달러의 비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고, 환율이 내려가면 원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이 이제 엉켜버렸어요. 내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익인지 내려가는 게 이익인지 제가 모를 정도의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와이낫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 달러 투자를 경험하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얘하고 좀 유사한 애가 엔화가 있어요. 엔화는 제가 원래는 그렇게 별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월배당 ETF나 미국 주식 사도 되고.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 접근하기도 좀 힘들고, 또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 지금 뭐 제로 금리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자도 안 주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30년 만에 역대급으로 하락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가격 메리트가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 좋아요. 어제 867원에 600만 원 정도 산 거를 또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분할 매수를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할 매도로 또 팔기도 하고. 달러 투자로 지금 한번 경험해보는 게 힘드신 분들은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으니까 엔화를 뭐 많은 금액 필요 없어요. 한 뭐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로 샀다 팔았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투자가 이렇게 하면은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엔화 투자를 하셔야죠. 예,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고, 엔원 환율이 0으로 수렴할 일은 없잖아요. 하방으로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7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750원? 뭐 이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잖아요, 구조상.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게 850원까지 하락해서 그때 제가 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850원에 샀다가 또 930원까지 올랐었어요. 저는 또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얻었겠죠. 저는 이 방식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저는 지금 사실 엔화 투자가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1년 전, 2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지금 엔화 투자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돈 많이 잃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가 하락해 있는 종목도 저는 플러스로 만드는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엔원 환율이 저는 지금 구조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르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르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달러처럼. 예, 근데 엔원 환율은 지금 한 850원에서 950원 사이에서만 계속 움직여주면 저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세금 내는 거야 제가 뭐 큰 금액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힘들어지면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투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상속세 같은 문제도 대주주가 자식한테 자기네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편법도 쓰게 되고, 또 주가도 오르지 못하도록 막 오히려 대주주가 이걸 막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조금 합리적으로 세금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투세 도입하면은 국내 주식시장 탈출해가지고 미국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예측을 하는 투자는 안 해요. 여러 가지 과거의 히스토리와 데이터를 봤더니, 뭐 대만 상황, 일본 상황을 봤더니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때 그러면 그분들은 금투세를 찬성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투세가 도입하는 순간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그런 공매도의 방법도 있고 인버스 상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그게 예측이 본인이 확신을 한다면. 근데 아마 전 재산을 인버스에 투자하는 그 전문가들 한 명도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올라갈 떨어질지 더 좋을지 더 올라갈지 더 하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대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났는데 막 코스피 4천, 5천 올라가면 어쩌려고요. 예,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금투세는 반대예요. 금투세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면 그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7가지 원칙이 이제 책에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저는 참고로 도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투기적인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아까 부동산 투자했던 얘기도 드렸듯이 저는 풀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제가 한강변에 32평짜리 아파트를 100% 레버리지로 산 적도 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카드론까지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30평 짜리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었는데 3억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3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내 돈 0으로 10억 원의 자산이 생긴 개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되게 잘 이용했던 사람이고 좋아하는 투기적인 어떤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세븐스플릿으로 투자할 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지를 단 1원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저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투자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손절매를 원칙 중에 하나가 또 손절매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 갚아야 되는 돈이면 급하게 써야 될 돈이면 매도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약간의 이제 버티는 전략이 중요한 투자다 보니까 그 2가지 레버리지 쓰지 말아야 되고 손절매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 2가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지만 그건 종목당의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얘를 나눠서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또 상승할 때마다 추가 매도하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데 한 종목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가 파업을 할지 이게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가 파업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20개 종목 이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문가나 고수분들은 백과점씩 투자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종목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해요.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미래에 대한 해안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예, 분석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고수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알면 몰빵하지 뭐하러 나눠 사고 나눠 팔아요.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까지 해야 된다.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라.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칙 중에 하나도 추가 매수를 하자. 삼성전자를 맨 처음에 100만 원치 샀잖아요. 2번째 살 때도 100만 원치 똑같이 사야 돼요. 보통은 이게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물타기를 하면. 왜냐면은 손실률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10개를 분산해서 샀는데 나중에는 조금 오른 거 팔고 여기다 넣고 하다 보면은 한 종목으로 막 몰빵돼 있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라도 분할 매수할 때는 정액으로 똑같이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한 개도 더 해야 돼요. 저희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세븐이라는 어떤 그 숫자가 좀 좋은 의미의 숫자이기 때문에 세븐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5 스플릿을 하던 10 스플릿을 하던 본인이 미리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1000만 원의 돈이라면 100만 원씩 10번 매수할 수 있잖아요. 10번 나눌 걸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20종목으로 분산하면 한 종목당 5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전략을 짜면 되죠. 내가
초기에 진입하는 거를 제가 이제 40% 정도를 권장을 해요. 40% 정도면은 400만 원어치를 20개 정도 종목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씩 살 수 있겠네요. 20만 원씩 쭉 세팅을 해놔요.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만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주가가 내리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20개 산 것 중에 다 내리면 2차 정도에 매수할 때 돈이 다 사라지겠죠.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운이 아주 없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면 이거 좀 빨리 내려야지 내가 또 살 텐데 안 내리는 상황이 온다니까.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듯이 내가 더 살려고 하면 안 내려요. 예, 그걸 이용하는 투자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은 한 3차, 4차까지 사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올라서 그냥 20만 원어치만 사고 더 이상 안 사도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내가 목표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한 10% 이상 첫 번째 산 게 수익 나오면 그냥 졸업시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목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또 다른 거가 떨어진 거에 재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1000만 원이 만약에 다 소진이 돼요. 한 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투자했더니 이제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죠. 일해가지고 적립식 투자처럼 번 거를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 그중에 또 졸업하거나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또 빠져나오고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실 때 한 번에 1000만 원 있다가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분산 투자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두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400만 원도 한 번에 20종목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첫 달에는 40만 원치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종목이면.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간에 따라서도 시장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내가 첫 종목을 세팅한 그 달이 만약에 고점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흘러내리기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걸까지 기간도 분산해버리면 이 세팅하는 시간 동안도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을.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방식은 종목마다 다르긴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막 하루에 10%, 20%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은 만약에 그 종목을 내가 2% 하락할 때마다 사라고 하면 하루에 다 사지겠죠. 시가총액 한 3천억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의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5% 정도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고 한 3% 정도 수익이면은 매도하고 이 전략으로 하면 되는데 최근에 되게 좋은 게 개발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로 자동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몇 번으로 나눠 사는 게 좋고 이거를 몇 퍼센트 하락할 때마다 사고 몇 퍼센트 상승할 때마다 팔아야지 수익률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퀀트의 개념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업체하고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퀀트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그 백테스팅을 거치면 이제 결과가 자동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과거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7% 하락할 때마다 사고 6% 상승할 때마다 팔고 8번 나누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라는 데이터가 딱 산출이 돼요.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다 귀찮다. 그러면은 뭐 일괄적으로 20종목 다 5%,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전략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걸 세븐스플릿의 이 기능 중에 이게 이제 자동으로 거래가 되니까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을 한 게 멀티스플릿이라는 개념을 개발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전자를 3%, 5% 전략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1%, 1%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여러 전략으로 투자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이 전략이 가장 이 종목에는 맞더라. 본인의 이제 경험을 삼아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수익 실현 해버리고 이 종목은 이게 황금 비율이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 전략을 써요. 제가 최근에 편입한 종목,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공개해 놓은 거니까 하이브하고 JYP를 매수를 했는데 얘가 요즘 이제 좀 엔터주 쪽이 뭐 말들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많아요. 그래서 1% 세팅을 하니까 매일 사고 팔더라고요. 네, 그럼 매일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0.3%니까
제가 그 한 번 투자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갖다가 제가 5% 하락할 때마다 7번 나누어 사서 총 35% 정도 하락할 때 이제 투자를 멈추거든요. 근데 얘를 20만 원씩으로 이제 낮추니까 좀 더 길게 갈 수 있잖아. 좀 더 잘게 나눌 수 있잖아. 똑같은 돈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25차인가? 네, 25차 정도까지 더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 시스템에서 50차까지 지원은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략대로 나 자주 사고 팔지 아니면 좀 기간을 갖고 사고 팔지 이제 본인이 정하면 되는데, 요렇게 했더니 얘가 어떤 종목은 제가 막 12차까지 간 정도 종목도 있고 막 그래요. 1%씩 떨어지니까 사실 12%밖에 안 떨어지기는 한 건데, 12% 갔다가 다시 12%가 상승하면 다 팔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동, 그 수수료가 0.3% 정도라고 보면은 제가 20만 원씩 투자 갖고 1% 세팅을 하고 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세팅이 되도록 설계를 해 놓으면은 뭐 2,000원씩 계속 벌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방식으로 투자한 지가 한 5년, 6년 요 정도 되는데, 손절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손절매를 잘해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들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못하겠는데, 난 손절매 하고 났더니 막 오르는 걸 보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손절매를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손절매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수익이 계속 났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제가 최근에 공개한 그 투자 중에 40% 정도 하락한 종목이 있었어요. LG생활건강이라고. 내가 1차를 샀어요. 40%가 하락해갖고 7차가 마지막이었는데 7차도 한 20% 정도 하락하는 상황에 처했었는데,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다시 왔어요. 플러스로 딱 전환해가지고 제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도 있어요. 4차 정도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4차까지 보유했다라는 건 한 20% 정도 하락해 있는데도 플러스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좀만 더 올라지면 더 플러스가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다가 제가 계산을 또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배당까지 받는 종목이잖아요. 예, 배당 수익률까지 더해져가지고 사실은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까지 안 올라도 웬만하면 수익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장기 보유를 못 해요. 그 못하면은 못하는 동안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걸 사고 파는 걸로 보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전에 출간했던 걸 이제 개정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개정된 내용이 챕터가 이제 뒷부분에 추가된 게 있어요. 이 추가된 게 3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뭐를 했냐면, 사람들이 책을 냈는데 책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 PD님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공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공개 투자라는 거는 내가 뭐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이것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순간 어떤 종목을 몇 시 몇 분에 얼마치를 샀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그런 공개 투자를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때 제가 투자를 딱 시작하는 때가 코스피가 2,300이었어요, 지수가. 근데 공교롭게 3년이 딱 되는 순간 코스피 지수를 봤더니 2,300인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증명이 됐죠. 3년 동안 지수가 그대로인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은 중간에 했죠. 근데 저는 그 3년 동안 총 수익 누적 수익률이 30%였어요. 바이앤홀드로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시장 수익보다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샀다 팔았다만 계속 반복했는데 30%의 초과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맨 뒷부분에,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투자한 거니까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크게 두 부류가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그 정도 뭐 연간 10% 기대 수익을 얻으려고 저렇게 복잡하고 막 뭔가 이해도 잘 안 가는데 책까지 읽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혹은 말도 안 돼,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가시면 돼요. 본인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거 될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책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가 가시더라도 아는 거하고 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게 이 주식 투자의 세계예요. 투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작은 돈 진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좋아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자동으로 사고 팔고 무료로 이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써보세요. 그냥 모의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진짜로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